여러분, 혹시 손에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작은 동전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은 배 한 척도 제대로 지을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단 50년 뒤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되었어요. 오늘은 거북선 정신으로 세계를 정복한 우리나라의 진짜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을 상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배는커녕 배를 만들 조선소도 없는 나라. 이게 세계가 한국을 보던 시선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세계 조선업은 완전히 다른 얘기였어요. 유럽과 일본은 이미 100년 이상 배를 지어온 강국들이었죠. 그들은 전통과 기술, 그리고 잘 갖춰진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 우리는 어땠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선소 하나 없고, 배를 지을 기술도 없고, 심지어 그런 기술을 배울 경험도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요. 그가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가능이라고. 우리는 400년 전에 거북선을 만든 나라인데 왜 지금 배를 못 만들겠는가? 바로 이 생각에서 한국 조선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직접 손으로, 땀으로, 그리고 하면 된다는 불굴의 정신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조선소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엄청난 돈 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당시 거대한 차관회국에서 빌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수백억 원대의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직접 영국으로 향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은행들을 찾아다니며 우리나라에 조선소를 지을 자금을 빌려주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조선소가 없는 나라에 우리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실적도 없고 증명된 기술도 없는데 말입니다.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은행가들의 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불안정했던 거예요. 역사가 있는 나라, 기술 축적이 있는 나라에는 돈을 빌려주지만 한국처럼 준비되지 않은 나라에는 무조건 거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주영 회장의 마음도 무거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전략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략이 바로 역사였습니다. 은행 담당자와의 면담 자리. 정주영 회장은 지갑에서 한 장의 지폐를 꺼냅니다. 바로 500원 지폐예요. 그리고 그는 그 지폐 속의 거북선을 은행원의 앞에 내밀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현대식 선박도 없던 시대,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획기적인 군함을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그것도 손으로 나무와 쇠로 만든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이걸 영국인에게 보여주며 말한 겁니다. 우리는 400년 전에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배를 못 만들겠어요? 그 순간 영국 은행원의 표정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다르죠. 존경과 인정으로 변하는 겁니다. 마치 마술처럼요.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은 숫자와 재무제표로 설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 역사로, 정신으로 설득했던 거죠. 우리 민족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500원짜리 작은 동전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영국 은행은 그 지폐를 한참이나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리죠. 우리가 차관을 승인하겠습니다. 그렇게 500원 지폐 한 장이 한국 조선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외쳤던 도전이 이제 현실이 되려고 했어요. 정주영 회장은 영국 은행에서 돌아오며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차관으로 정말 해내야 한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그렇게 한국 조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배를 지어본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기술도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이제 큰 돈이 손에 들어왔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조선소를 짓자. 그리고 배를 만들자.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조선소를 지을 땅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울산이었습니다. 울산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울산 현대중공업을 아세요? 거대한 조선소, 최첨단 기계들,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곳 말이에요. 그런데 1970년대 초 그 자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갈밭입니다. 그리고 흙바람만 부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인프라? 없었어요. 포장도로도 없고 전기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깨끗한 물도 부족했습니다. 기계나 설비? 당연히 없었죠. 조선소를 지어야 거기에 설비를 들여놓을 텐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경험 있는 기술자들. 그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수천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리고 청년들, 시골에서 나온 사람들, 도시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성장의 모습입니다. 책이나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자갈밭을 고르고 흙을 파고 돌을 옮겼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추운 겨울에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점점 뭔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거대한 구조물들이 세워져요. 일본이 150년 걸린 일들을 한국은 2년 만에 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74년입니다. 세계 해운업계에 충격파가 흐르는 날이 되죠. 그것은 바로 조선소 준공식과 첫 번째 배 인도식이 같은 날에 열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통상적으로 조선소가 완성되면 그 이후에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6개월, 1년,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어요? 조선소 완공식을 하는 바로 그날 첫 번째 배도 함께 인도했던 거예요. 유럽의 조선소들, 15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도 못 해낸 일입니다. 일본의 조선소들, 마찬가지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극도의 효율성 때문이었어요. 설계와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근로자들은 쉬지 않고 일했으며, 리더십은 강력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영국 은행이 준 차관을 잃을 수 없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에 대한 믿음이었고 한나라의 미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의 주요 해운업계들이 놀란 눈으로 한국을 바라봅니다. 저 나라? 정말 해냈네. 이 순간부터 한국조선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요. 시작은 작았습니다. 500원 지폐였고 불가능을 향한 도전이었으며 맨 땅에서의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세계 최고였어요. 현대중공업은 결국 역사적인 기록을 세웁니다. 5,000척 인도, 5,000대의 배를 세계 각지로 보낸 거예요. 그 배들이 인도된 나라는 68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구매한 선주배 주인들은 700여 명에 달해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한국에서 지은 배들을 모두 연결해서 줄을 세운다면 그 길이가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거리보다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 배들을 모두 위에 쌓아 올린다면 그 높이가 에베레스트 산 8,848m, 140개를 쌓은 규모가 된다고 해요. 이게 정말입니까? 아니면 과장된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실제 기록입니다. 세계 해운업계는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죠. 이 나라 미쳤나? 이렇게까지 하다니. 웃음 섞인 감탄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성장은 초인적이었던 거예요. 일본과 유럽이 100년 이상 걸린 일을 한국은 50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형 기력의 완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조선소도 없던 나라, 배 한 척도 제대로 지을 기술이 없던 나라,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뭐였어요? 500원짜리 동전 한 장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동전에 그려진 거북선이었어요. 한 여인의 지혜로 거북선을 설계했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400년을 뛰어넘어 1970년대의 정주영 회장을 만나고 그리고 수백만의 한국 국민들의 손가락 끝에서 현실이 되었던 거예요. 하면 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세계의 편견을 뛰어넘은 나라. 여러분도 이런 나라에 태어나셨다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만들어낸 이 기적의 정신, 이 거북선의 정신이
지금도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자동차, 한국의 IT 기술. 이 모든 게 당신들의 땀과 정신의 결과예요. 세계는 여전히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려고 하고 그 비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비결은 간단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거북선 정신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그 자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루어낸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꼭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를 계속 나아가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